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천부경을 바로 한번 읽을게요. 천부경을 바로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을 읽을 때는 소리를 웬만하면 내시고, 음, 영화미소를 생각하면서 하나가 시작됐던 느낌을 일종무종일까지 쭉 하고 순차적으로 연이어서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천부경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기준이랄까, 어, 웬만하면 지켜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떤 룰은 없어요. 천부경은 다 정답이고 너무 빗나가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천부경이 모두가 맞아요. 다 다른 색깔일 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하지만 가장 기본과 기초가 되는 천부경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나 기초가 되는 천부경은 자, 마치 모처럼 구구단처럼 자, 그러려면 천부경이라고 하는 건 처음 글자부터 내리 해석이 돼야 돼요. 내리 해석. 일자부터 시작해서 일자가 끝날 때까지 큰 무리 없이 내리 해석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한자 자체는 가장 쉬운 뜻으로 우선 해석해야 된다. 그것이 우주 탄생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자, 그리고 모두가 다 맞다라는 마음으로 천부경은 읽으셔야 돼요. 모두 다 맞다. 틀리다라는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모든 천부경이 다 맞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쉬워야 된다. 내리 해석돼야 된다. 한자는 가장 간단한 뜻으로 우선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모두 다 맞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천부경은 공부해야 된다. 이것도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기본 천부경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오래돼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괴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 팔, 구, 운삼사, 성환, 오칠, 일묘연, 만학만내, 용변부, 동본, 본심본태, 양앙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 일. 자, 이렇게 1이 시작해서 1로 마치고 다시 천부경판은 돌아간다 라고 했어요. 자, 어, 지금 우리는 일단 우선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혁명. 제가 제목을 살짝 바꿨어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천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부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혁명적인 이유로 봤을 때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이죠. 사실. 그건 사실이야. 천부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는 혁명적인 요소가 있다. 그것의 끊임없는 연속이다. 알아차림의 연속이다. 그죠? 공한 것, 비운 것의 연속이다. 뭐 참나라고 하면 참나를 찾아놓은 것의 연속이다. 그것이 놀이기구 타듯이 한번 타고 끝난다. 또는 뭐 영혼 백신 중에서 백기를 이렇게 돌린다. 빛을 본다. 그런 것들이 어떤 환상에 젖었다 깨어나는 꿈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이것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왕래해야 돼요. 깨달음에도. 이쪽과 이쪽을 왕래해야지 내가
태초의 현현함과 육생의 현재의 현현함 사이를 왕복 왕래하면서 깨달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거예요. 연속. 자, 그 포인트도 여러분이 천부경을 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면서 보셔야 돼요. 꼭 챙기시길 바라고. 자, 오늘은 이 중에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하고 안 한 부분들을 한번 짚고 바로 글씨로 넘어갈게요. 바로. 자, 우리가 말하는 산업혁명은 물질의 혁명이다. 물질. 물질이에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머물렀던 혁명은 물질혁명, 산업혁명 쪽에 있었고, 우리가 복합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영성혁명과 무질혁명. 무질혁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영성혁명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영성혁명을. 자, 그리고 남아있는 건 신성혁명. 요게 남아있다고 했어요. 자, 무질혁명, 무질혁명을 꼭 복합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가 전체적인 혁명, 천부경으로 보는 혁명 이야기에서의 핵심이에요. 자, 전체적으로는 자연, 물불, 증기, 전자기의 힘의 전기 대표적으로 자, 금속의 대표적인 컴퓨터 반도체를 말하는 거예요. 금속이라 그래가지고 뭐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상위의 존재의 금속적인 것을 잘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 이게 3차 혁명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자, 그리고 4차 혁명의 대표적인 것은 연결이 대표적이에요. 연결이 대표적이야. 그 대표는 또 뭐예요? 인터넷으로 대변되고 있죠. 자, 우리 보리님이 그 하나 사이트에 올려주신 것 중에 하나도 스타링크 시스템을 저도 자주 말하게 될 거예요. 그 스타링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초연결 시대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 초자를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자, 초연결 시대.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와요? 초소형, 초정밀의 시대가 와요. 또 어떤 시대? 초고속의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초고속 이 정도 고속이 아니에요. 완전 초고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 초자는. 자, 그리고 초자동의 시대. 그리고 초연결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 여기에 발견, 발명을 써놓은 것은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요소들이에요. 요소들이기 때문에 땅을 파서 발견하고 자, 어떤 법칙을 발명하는 시대는 이제까지로 충분해요. 그것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갈 거야. 이거는. 점점 줄어가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뭐예요? 마치 연결의 시대처럼 초자가 붙어요,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발명되었던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작고 정밀해져. 자,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엄청나게. 자,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자동화가 돼요. 자동화가. 자, 그 근간의 태초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예요? 또 하나가 이 연결이라는 힘. 이 연결. 이것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의 새로운 조화 같은데 왜 창조라고 여기 써놨냐? 새로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게 곧 창조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요소로서는 발견 발명이지만 이런 것들이 초정밀, 초고속, 초저동, 초연결되는 와중에 그 와중에 이러한 새로운 조합들은 창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창조. 자, 그런 창조의 역할을 사람이 할 때 양학명이 되는 거죠. 물질 세상에서의 양학명도 있고 무질 세상에서의 양학면도 있는 거예요. 물질 세상에서의 양학명이 바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핵폭탄을 무섭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핵폭탄, 핵이라고 하는 것이 양학명의 의미로서의 쓰인다고 하면은 그건 좋은 거죠.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무해해요, 솔직히. 관리만 잘하면. 태양열 그거 환경 파괴 더 하죠. 풍력 발전도 비슷하고 원자력 발전이 관리만 잘하면 제일 양학면하는 에너지원이긴 해요. 이제 초소형, 초정밀, 초고속, 초자동, 초연결이 됐을 때 그때서야 태양, 자연광을 이용한다거나 바람, 이 자연,
순리, 도리, 섭리, 진리에 이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게 그때는 가능해요. 이때쯤 되면. 아직은 그것에서는 좀 멀어져 있어.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과학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태양열은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들은 태양열을 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풀어놓지 않는 이유는 뭐? 4차 혁명 안에서 우리를 맴돌게 하려고, 맴돌게 하려고. 때가 되면 주겠죠. 스타링크 시스템이 연결이 되고, 그죠? 우리가 예전에는 돈을 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무료로 하는 게 많아요. 그렇듯이 이제 에너지도 어떻게 돼요? 지금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석유를 못 끊고 있잖아요.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것하고 똑같아요. 이미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 내어주지 않는다. 왜? 여기에 우리를 얽매여 놓기 위해서. 아직 장사가 되니까 그 소리예요. 자, 어쨌든 그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지금 4차 혁명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에 머물면 안 된다 그랬고, 우리는 정신혁명이라고 하는 5차 혁명을 일으키고, 영성혁명이라고 하는 7차 혁명을 일으키고, 신성혁명이라고 하는 9차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동화시키면서 로보트, AI를 개발시킬 것이기 때문에 6차 혁명은 그들이 해주는 대로 기다려도 돼요. 그냥 따라가도 돼. 그죠? 하지만 천부경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가 있으려고 노력은 해야죠. 전문가들은 그래야 돼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이치들은. 이치들은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 시공혁명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인슈타인도 아닌데. 그렇죠? 그들이 해줄 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리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의 자리, 7의 자리, 9의 자리에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들한테 끄달리는 것이고 5의 자리, 7의 자리, 9의 자리를 우리가 알아차고 무질 혁명을 일으키면 그들이 조금 늦게 내어주더라도 이 세상에 우리가 바로 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름길을. 자, 어, 지금 자리로 보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면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쪽이죠. 이거는 자연 요소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쪽이 법칙 세상이야. 이 세상의 순서로 보면 그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혁명의 이치로 봤을 때는 섭리와 진리를 이쪽에 써놨고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도리와 순리의 혁명이라고 써놨죠. 왜? 자리로서 봤을 때는 7의 자리와 9의 자리, 방향으로 봤을 때 무질의 의미로 봤을 때는 이쪽에 도리와 순리를 찾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섭리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태양열을 이용하고 그죠? 뭐 달의 인력을 이용하고 이런 거, 화성에 가고 이런 것까지는 섭리와 진리의 혁명이에요. 우리는 그 시대에서 일단 또 벗어나야 돼. 진리를 탐구한다, 탐구한다, 섭리가 무엇인지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섭리와 진리와 도리와 순리의 이치, 그건 제가 도덕경 할 때 했어요. 모두 다 중요하지만, 모두 다 중요하지만 순서로는 뭐예요? 순리, 도리, 섭리, 진리 순서예요. 순리, 도리, 섭리, 진리 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써놨죠. 순리, 도리, 섭리, 진리의 순서예요. 순리는 염화미소처럼 일시무시를 알리는 것 그 자체가 순리예요. 자,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도리. 자, 자연의 이치, 오행, 음양의 오행의 이치가 나오는 것이 섭리예요. 자,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치워하면서 운영을 할 때부터 진리가 탄생되는 것이에요. 양학명에서 잘 되면은 그 진리가 좋은 것이나 잘못 열린 오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잘못 열린 육방에 있었기 때문에 진리는 다 거짓이 됐다. 제가 이거는 많이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글씨들은 어느 정도 했어요. 자, 그리고 밑에 5G, 6G라고 써놓은 것은 대표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6G가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스타링크 시스템이 연결되면 그 명명을 6G라고 할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이런 뭐 5G, 6G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이제 유치한 일이 돼버려요. 그냥 하늘에서 쏘면 끝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일단 써놓긴 한 거예요. 요점은 어딜 가 있어야 돼? 이 연결에 가 있어야 돼. 연결. 연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세븐지가 됐던 텐지가 됐던 상관없어. 초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초연결. 초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 같은 게 한 번 더 오면 우리는 코로나 그냥 코로나 정도만 와도 초연결이 돼 버리면
우리는 허둥지둥대다가 서로 총질하면서 죽고 끝날 수도 있어. 초연결 시대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초연결이 됐을 때 얼마나 무서울지를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자, 요 순서는 100 번을 강조해도 중요해요. 그 끝에 남아 있는 건 우리가 진짜로 남아 있는 건 신선혁명밖에 안 남아 있어, 실은. 자, 그리고 신이 되는 것, 그리고 곧 자연이 되는 방법,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신성혁명과 영성혁명,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자리로 가는 것,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은 어딨다? 육방세계가 열리는 정신혁명을 먼저 일으켜서 주체자로서 변할 때 내가 주제자이자 관찰자임을 잊지 않는 것. 염화미소에서 내가 객체를 내보냈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에요. 그것이 핵심인 거야. 자, 다시 설명이 되죠. 요소혁명이에요. 물질 발견과 발명의 시대에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건 초연결 시대에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핵폭탄급의 위력을 가진 건 정보와 빅데이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물질혁명, 정보와 빅데이터에 끄달려만 다니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 칠의 자리에 못 앉고 그냥 끝나요. 자, 그래서 복합혁명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복합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이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2021년에 산업혁명에만 끄달리면요. 여러분 노예, 로봇, 기계로만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 포인트는 꼭 챙기셔야 돼요. 제가 목숨 걸고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실질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는 거. 하도 물질 세상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물질 세상에 있으려면 적어도 이런 것들 눈치채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질 혁명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꼭 챙기시고 자, 글씨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글씨로 바로 넘어가서 다시 정리하는 느낌으로 오늘이 이제 혁명의 전체적인 이제 강의로서는 오늘을 좀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혁명 이야기는 산업혁명 이야기는 물질, 우주, 과학, 천체, 물리 이런 쪽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 이후의 세상 약 10년 혹은 2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천부경의 이치로 봐도 예전에는 100년 걸렸던 게 50년 걸리고 지금은 10년 만에 달라져요. 그죠? 지금 지금 살아있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정말로. 화장실도 없었던 시절에 살다가 지금 손안에 AI 신들을 다 품고 살고 있죠. 휴대폰이 아니라 또 뭐예요? 스마트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옛날에는 푸세식이었어. 저만 해도 그래요. 저 어렸을 때 푸세식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푸세식 살던 사람이 지금 스마트폰, AI의 신을 하나씩 다 품고 다니는 세상이에요. 불과 30-40년 만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지금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혼란스러운 느낌을 여러분들이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나 이 조작 잘 못해. 나 좀 뒤처졌어. 어르신들 이렇게 하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30-40 년치가 얼마 만에 일어나요? 약 3 년에서 4년 사이에 일어나요 이제 더한 것들이. 이거 적응 못하면 그냥 기계로 전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스타링크 시스템이 연결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끝나요 여러분. 끝나. 이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조바심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10년 내로서 천부경의 이치 또는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고 있는 이치에서 정말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빨리. 그 사람들이 운 좋게 한국에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 거고 지금 지정학적으로 국제 정세로 봤을 때 한반도도 굉장히 유리한 곳에 있다고 했던 거고 제가. 그죠? 한국말로 천부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무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들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창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혁명을 이야기할 때 4차 혁명, 5차 혁명 이야기할 때 이 창조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AI 시대가 오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AI 창조라고 말하는 것 이제 대표적으로 인제 예술 영역으로 한정지어서 약간 생각을 해 봐도 된다는 거예요. AI가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소설도 써 대표적으로. 그죠? 이제 운동신경만 좋으면 AI 로보트의 운동 대회도 나오겠죠. 군사적으로는 벌써 대회 해. 그죠? 로봇 축제 같은 게 있잖아. 그죠? AI 올림픽이 나오겠지. 당연히 나와요 이거는. 근데 이건 뭐 제가 무슨 예견하는 거나 예언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 AI가 다행스러운 것은 AI가 아무리 창조를 해 봤자 제가 요소혁명이라 그랬죠. 지금까지 인류가 해온 요소혁명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당장 한 20 년은 모르겠어요. 한 10 년까지는. 당장 한 10 년까지는. 그죠? 우리가 지구에서 발견하고 발명했다 그랬죠. 발전시키는 것. 그죠? 물질들을 찾아내서 발전시키는 것처럼 AI라고 하는 것도 정보라는 것을 찾아내서 학습하고 분석해서 조합해내는 것이에요. AI로서의 창조지 그건. 그죠? 우리가 돌덩이에서 금을 캐듯이 AI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보의 이 홍수, 정보의 이 지구 덩어리에서 그것을 학습하고 분석해서 조합해 내는 것이 AI 창조라는 것이에요. AI 창조. 자, 그러면 우리의 창조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창조. AI가 하는 것은 창조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죠? 진정한 창조란 뭐다? 영혼. 혼도 이거는 영혼을 우리가 흔하게 말하기 때문에 혼을 제가 그냥 쉬우라고 붙여 놓은 거예요. 영. 신령할 때의 그 신과 영혼할 때의 영을 따로 생각해서 그쪽으로 갖다 붙여야 돼요. 이건 제가 편하니까 붙여 놓은 거고 영의 힘이에요. 영의 힘. 적어도 혼의 힘까지도 끌어 쓰든지 어쨌든 영혼의 힘을 알아차린 인간만이 진정한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창조. 그 말은 그건 뭐예요? 영화미소의 순간 내가 본체에서 객체를 내보냈을 때 그 현현했던 주제자로서 관찰자로서의 그 느낌을 가지고 해석할 때 그것에 우리가 리드 앞선 꼭대기에 위치할 때 그때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창조란. 이것이 어떤 창조예요? 2021년 이후에 진정한 창조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창조를 해야지만 최상위 인간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로 봤을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질 세상의 관점 중에서 하나이긴 해요, 여러분. 물질 세상의 관점. 예술 영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직업이라든가 지금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하면서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이치가 가장 중요한 이치예요. 그것의 고민의 정수에 있는 거예요, 이 이치가. 창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해만 하면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한 것인 공부를 할 때 또는 앞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명하고 용기 있게, 용기 있게. 그죠? 그래서 그것의 힘도 결국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제자로서 내가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그것을 누가 인정해 줄 것인가예요. 그것을 누가 인정해 줄 것인가. 이거 그래 어느 정도 알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창조라고 하고 그림이나 음악을 만들고 글을 썼다고 했을 때 AI가 썼던 것이 훨씬 더 창조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훨씬 더. 자 실질적인 수준이 AI보다 떨어져도 제가 여기 인제 인류애라고 써 놨지만 여기에 인제 인간성이라는 말도 들어가요. 오히려 이 이치를 알고 있는 순수한 인간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림이나 음악이나 글들이 훨씬 가치가 있어질 거예요. 훨씬 더. 왜? 모두 다 AI를 지배받는 기계이자 로봇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떤 노예로서 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어 오히려
역으로 변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AI와 의학 기술이 발달되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 그냥 하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해질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약 테스트하는 것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올지도 모르고, 사람은 키도 더 커질 것이고 운동 능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날 때부터 자체가. 그러면 순수한 인간들이 펼치는 올림픽을 그리워할 거라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을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죠? 그거는 오히려 주제자로서 인간성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 있음에 나오는 창조력이 바탕이 된 예술품들의 가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에. 자, 우리가 지금 IT 업종 하는데 여기서 창조력, 주제자로서의 창조력이 빠지면요, 이분들 다 기계예요, 그냥. 지금 코딩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다 기계예요, 기계. 여기서 어떻게 창조력을 발휘해서 상위에 올라갈 것인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또 다른 기계, 또 다른 기계. 자, 이 창조력을, 인간성을 바탕으로 한 가치를 가진 창조력, 그것이 바로 인류애를 회복시키는 길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왜 이거를 단언할 수 있냐면, 지금 물질 세상에서 지금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인류의 회복 못 시켜요, 여러분. 절대로 못 시켜. 지금 이미 그들이 육방 세상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이니 환경이니 평화니 얘기를,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인권, 환경, 이거 얼마나 얘기하고 있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 그렇다 그랬어요? 잘못 열린 육방 세계가 이미 있고 5의 자리를 앉아 있는 그들이 7의 자리도 지금 선점했기 때문에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쪽 영역에서 봤을 때는 AI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 그중에서도 창조의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류애를 회복하는 무질 세상의 혁명을 일으킨 자들이 순수하게 가치를 만들어낼 때 그것 또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인류애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을 이기는 길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전부 다 생각하는 천국 세상을 여는 길이죠. 미래 세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기초. 그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딱 못 박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꼭 인지하고 앞으로 뭐를 선택할 것인지, 특히 창조의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누군가 깨달음에 도움을 주든, 그죠? 내 깨달음의 방향을 설정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제자로서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리드할 때 그것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흔하게 말하는 깨달음, 명상, 이런 거, 뭐 그 흔하게는 뭐 비움 이런 거 될 수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의 아이템이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왜? 모두 다 기계이자 모두 다 노예니까 자꾸 이런 데로 눈이 가요. 자꾸 이런 데로 눈이 갈 수밖에 없어.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의 최고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런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일, 그것. 그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장사치로서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천부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게는 틀림없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자, 두 번째 글을 보면